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CF9으로 진화하는 클라우드 인프라, 새로운 아키텍처의 모든 것이라는 주제의 웨비나 진행을 맡은 안나경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전자신문 올쇼TV가 마련한 이번 웨비나를 통해서 완전히 새로운 모던 프라이빗 클라우드 플랫폼 VM웨어 클라우드 파운데이션 9의 통합된 아키텍처, 향상된 자동화 기능, 보안 및 운영 효율성 개선 사항을 깊이 있게 소개를 해주실 분들을 모셨습니다. 네, VM웨어 코리아 솔루션 아키텍트 임관수 전무님과 임원석 산무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두 분 반갑습니다. 네, 임관수 전무님께서는 VM웨어 코리아에서 솔루션 아키텍트 부서를 이끌며 가상화 및 프라이빗 클라우드 솔루션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풍부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지원하고 계시고요. 임원석 상무님께서는 서비스 사업본부에서 솔루션 아키텍트 역할을 담당하며 고객의 클라우드 전환 및 운영 최적화를 기술적으로 지원을 하고 계십니다. 네, 전무님과 상무님께서 오늘 발표와 데모를 맡아주실 텐데요. 간단하게 인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VM웨어 코리아의 임관수입니다. 오늘 VCF9의 새로운 아키텍처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VM웨어 코리아 임원석입니다. 발표 후 데모를 통해서 새로운 VCF9의 새로운 기능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웨비나는 발표 세션 30분과 그리고 데모 세션 30분으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웨비나에 참여하시고 설문을 작성을 해주신 분들을 추첨으로 경품도 보내드릴 예정이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VCF9으로 진화하는 클라우드 인프라, 새로운 아키텍처의 모든 것 웨비나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먼저 임관수 전무님의 발표 세션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VM웨어는 최근에 VCF9 버전을 새롭게 출시했습니다. 이 버전은 과거의 VM웨어 클라우드 플랫폼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아키텍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궁극적으로 VCF9을 통해서 고객께 전달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퍼블릭 클라우드와 같은 수준의 사용자 경험과 운영 효율화를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통해서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다양한 영역의 기능 개선과 혁신이 들어가 있고 그 내용 중에 핵심적인 내용을 오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내용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최근에 조사된 글로벌 리서치 보고서의 내용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보고서는 최근에 기업들의 클라우드 도입 동향 및 전략의 변화를 조사한 보고서입니다. 전 세계 1,800개 기업을 대상으로 했고 한국도 조사 대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는 최근에 기업들이 프라이빗 클라우드에 대한 인식과 전략이 바뀌고 있다는 것입니다.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자사 클라우드의 전략적 인프라로 고려해서 도입하고자 하는 의지, 그렇게 생각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습니다. 실제로 새로운 워크로드, 어플리케이션을 새롭게 도입을 할 때 퍼블릭 클라우드로 운영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기업들조차도 자사 클라우드 정책을 재검토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프라이빗 클라우드가 많은 기업들의 전략적 인프라로 고려가 되고 있고 그것을 고려해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거나 아니면 현재 특정 클라우드의 어플리케이션을 구동하고 있는 기업들이 해당 워크로드를 프라이빗 클라우드로 이전하고자 하는 계획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기업의 클라우드 전략은 시장의 어떤 흐름이라든가 분위기에 따라서 선택되는 측면이 있었는데 이제는 많은 기업들이 프라이빗 클라우드와 퍼블릭 클라우드를 공히 경험을 했고 그러한 경험을 기반으로 보다 현실적이고 전략적인 관점에서 자사의 클라우드 정책을 재검토하는 그런 시점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기업들이 클라우드를 도입을 해서 과연 얼마만큼의 효과를 보고 있는가? 클라우드 도입의 만족도에 대한 내용도 보고서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퍼블릭 클라우드와 프라이빗 클라우드 공이 안정적인 성능과 IT 운영 효율화에 대해서는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퍼블릭 클라우드는 확장성적인 측면, 프라이빗 클라우드는 보안성적인 측면에 만족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슬라이드에서 중요한 내용은
33%의 숫자입니다. 퍼블릭이건 프라이빗이건 클라우드를 도입해서 쓰고 있는 기업의 33%가 최초의 클라우드를 도입할 때의 목표, 효과를 그대로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퍼블릭 클라우드 관점에서 보자면 클라우드 도입의 효과를 경감시키는 가장 주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비용 문제입니다. 퍼블릭 클라우드를 사용함에 있어서 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문제, 그리고 비용을 예측하거나 통제하지 못하는 문제는 이제는 시장의 일반적인 공감대로 형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더욱이 조사 대상의 상당수 비중의 고객들이 현재 퍼블릭 클라우드를 사용하면서 비용이 낭비되고 있다라고 인식한다라는 응답을 줬습니다. 또한 보안 문제 역시 최근에는 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나 어플리케이션이 많다 보니까 퍼블릭 클라우드로 운영함에 있어서 보안에 대한 관심이나 우려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반면에 프라이빗 클라우드 관점에서는 여전히 기업의 데이터 센터에 존재하고 있는 사일로의 문제가 클라우드 도입의 효과를 경감시키는 요인으로 꼽혔습니다. 이 사일로의 문제는 기술적인 측면, 그리고 운영적인 측면이 있겠으나 시중에 공급되고 있는 다양한 프라이빗 클라우드 솔루션이 그 플랫폼 내에 갖고 있는 다양한 기술 영역들이 하나로 통합되지 못하고 기술적인 사일로를 만들어서 복잡성을 증대하는 것들이 고객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 하나의 요소로 지목이 되었고요. 운영적인 측면에서는 여전히 기업의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운영 모델, 거버넌스가 레거시를 운영하는 운영 모델을 따르다 보니까 그러한 레거시 운영 모델로 프라이빗 클라우드도 동일하게 적용하다 보니 거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 특히 프라이빗 클라우드가 제공할 수 있는 여러 유연성이라든가 자원을 즉시 제공할 수 있는 그런 효과들을 효과적으로 구현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클라우드 리셋을 통해서 기업들이 클라우드 활용 전략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이 흥미로웠는데요. 네, 그렇다면 이 VCF9은 이러한 고객의 요구를 어떻게 지원을 하고 있는지 소개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VCF9을 통해서 앞서 설명드린 과거의 문제 아니면 혹은 현재까지 이어지는 문제를 해소하려고 합니다. 과거의 VM웨어 플랫폼에서 갖고 있었던 기술적인 사일로의 문제를 VCF9에서 완벽히 해소를 했습니다. 지난 25년 동안 시장에서 검증되고 신뢰받은 VM웨어의 각종 기술 스택들을 하나의 플랫폼으로 통합했습니다. 이 통합은 단순히 인프라의 영역을 넘어서 운영까지 포괄하는 플랫폼 전반적인 기술 통합을 이뤘습니다. 사실 VM웨어는 매출의 18%의 비중을 R&D에 투자하는 기업입니다. 일반적으로 플랫폼 기업이 R&D 투자 비용이 7%에서 8%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것에 비추어 보면 상당히 많은 금액을 R&D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기술 차별화를 중시하는 기업 문화를 가지고 있고 브로드컴은 이 VM웨어를 인수해서 동일한 어떤 정책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의미 있는 변화가 바로 VM웨어 입장에서는 VCF9이 되겠습니다. 이 플랫폼의 가장 큰 특징은 VCF로 구성된 프라이빗 클라우드 상에서는 고객은 더 이상 VM을 위한 플랫폼과 컨테이너 형태의 워크로드를 관리하는 플랫폼을 따로 관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VCF9에 쿠버네티스 서비스가 네이티브하게 빌트인 되어 있어서 VM과 컨테이너 워크로드를 동일한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즉, 동일한 모니터링 도구, 동일한 관리 체계로 VM과 컨테이너 워크로드를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VCF9을 통해서 저희가 궁극적으로 제공하고자 하는 가치, 앞서 설명드린 대로 퍼블릭 클라우드 수준의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감히 말씀드리자면 이 VCF9을 통해서 이 플랫폼은 이제 그러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VCF를 통해서 구성된 프라이빗 클라우드 플랫폼은 이제 과거처럼 단순히 VM 서비스를 하는 플랫폼이 아닙니다. 쿠버네티스 서비스가 빌트인 되어서 VM과 컨테이너를 통합적으로 지원하고 거기에 더 나아가서
엔비디아와 협업하여서 제공하는 프라이빗 AI 서비스를 이 플랫폼 위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라이빗 AI를 통한 라지 랭귀지 모델이라든가 레그 서비스들, 그 다음에 추론 서비스 같은 것들, 더 나아가서는 그것을 활용하는 다양한 어플리케이션들을 쉽게 개발하고 구동할 수 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서비스, 워크로드들을 지원하는 다양한 클라우드 서비스들, 네트워크 애저 서비스, 로드 밸런서 서비스, DB 서비스, VPC 서비스, 더 나아가서는 보안 서비스까지 VCF 하나의 통합된 플랫폼 위에서 그러한 서비스들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물론 퍼블릭 클라우드가 제공하는 대다수의 서비스, 모든 서비스를 다 제공할 수는 없지만 일반적인 기업에서 제공하는 사용하는 주요 서비스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하나의 플랫폼으로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네, 많은 변화가 반영된 플랫폼인 것 같은데요. 네, 그렇다면 이 각 영역별로 VCF9 버전의 핵심적인 변화를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VCF9의 주요 내용들을 핵심적인 내용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VCF9 버전의 가장 대표적인 변화는 클라우드를 운영함에 있어서 기존에 분산되어 있던 관리 콘솔을 하나의 인터페이스로 통합했다는 것입니다. 운영자는 하나의 인터페이스로 클라우드 플랫폼 전체를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VMware 플랫폼도 과거에는 그 플랫폼 내부에 기술 영역 간의 사일로가 존재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VM을 배포하는 도구, 컨테이너 워크로드를 관리하는 도구, 로그를 모니터링하는 도구, 이렇게 여러 운영자가 사용하는 도구들이 분산되어 있고 격리되어 있다 보니까 운영자들이 여러 도구들을 옮겨 다니면서 관리를 해야 됐던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러한 도구들이 VCF9에서는 하나로 통합이 되어서 과거의 그런 복잡성과 불편함을 해소했습니다. 사용자 측면에서는 셀프 서비스 기능을 대폭 개선해서 개발자나 개발 부서에서 퍼블릭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수준의 자동화 서비스를 온프리미스 프라이빗 클라우드에서 구현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VM과 컨테이너가 네이티브하게 통합되어 있다는 말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고요. 운영자 입장에서의 보안 관리나 비용 관리 기능도 강화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플랫폼의 코어 인프라 영역에서의 혁신적인 기능들을 통해서 가져갈 수 있는 효과를 이 장표에서 개괄적으로 설명드리고 각 영역에 대해서 이어지는 슬라이드를 통해서 보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컴퓨팅 영역에서는 NVMe 디바이스를 활용한 메모리 확장 기능이 이번 버전에 적용되었습니다. 이 기술을 사용하게끔 되면 기존의 방식보다 최대 38%까지 메모리나 서버의 TCO를 절감할 수가 있습니다. 스토리지 영역에서는 VCF 스토리지 영역의 새로운 아키텍처, 그 아키텍처와 연계되는 기능을 추가해서 스토리지 TCO의 절감 효과를 34%까지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네트워크 분야에서는 기존 버전 대비 3배 빠른 스위칭 성능을 제공합니다. 즉, 3배 더 많은 트래픽을 동일한 기준에서 처리할 수 있다는 말이죠. GPU 관점에서는 GPU를 별도의 베어메탈 서버에서 활용하지 않아도 동일하게 통합해서 VCF 플랫폼에서 GPU를 사용할 때 베어메탈에 준하는 수준의 성능을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각 영역의 내용들을 조금 더 구체화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컴퓨팅 영역의 컴퓨팅 비용을 극대화해서 절감할 수 있는 메모리 티어링 기능이 이번 VCF9의 공식 기능으로 추가가 됐습니다. 사실 기업에서 사용하고 있는 최신의 어플리케이션들의 특성을 보면 그러한 어플리케이션들은 CPU 자원에 대한 요구사항보다 대용량의 메모리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데이터 센터의 서버의 자원 상태를 유심히 살펴보면 서버에는 CPU 자원은 여유가 있는데 여유 메모리가 모자라서 서버를 증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서버 자원에서 가장 비싼 자원이 메모리 부분이기 때문에 컴퓨팅 영역에서 비용 절감을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리소스 사용의 불균형을 해소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메모리 티어링 기능이 그러한 리소스 사용의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이 메모리 티어링의 핵심 개념은 NVMe 디바이스를
2차 메모리로 사용해서 궁극적으로 서버가 사용할 수 있는 메모리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즉 서버의 1차 메모리는 기존처럼 D램으로 고속의 D램으로 1차 메모리를 구성하고 NVMe 디바이스를 2차 메모리로 메모리를 확장하는 개념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 기술을 적용했을 때 기존의 워크로드에 대해서는 전혀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자주 억세스되는 데이터는 1차 메모리에 저장을 하고 그 데이터가 시간이 지나면서 억세스 빈도가 떨어지거나 일정 시간 이용되지 않을 때는 해당 데이터는 2차 메모리로 자동으로 재배치하는 기술입니다. 이 과정에서 어플리케이션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궁극적으로 서버에 확장된 메모리를 통해서 TCO 절감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실제 이 메모리 티어링을 활용하는 운영 비율은 그러니까 1차 메모리와 2차 메모리의 용량 비중이 일반적으로는 1대1 비중을 가져가지만 기술적으로 최대 1대4의 비중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1차 메모리를 1테라로 구성하면 NVMe를 활용한 2차 메모리를 4테라로 구성해서 기존의 1테라였던 것을 5테라까지 확장해서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기능을 사용함에 있어서 가상화에 특화된 기능인 V모션이나 DRS 같은 기능들의 제약 없이 사용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현재 현재 시점으로 이러한 기술을 제공하는 가상화 플랫폼 내지는 클라우드 플랫폼은 VCF가 유일하고 VCF의 독자적인 기술 영역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스토리지 영역에서는 VCF 스토리지의 새로운 아키텍처인 ESA 아키텍처를 활용한 새로운 기능들이 추가됐습니다. 이 ESA 아키텍처는 기존의 VCF 스토리지의 2티어 구조를 싱글 티어로 바꾸면서 성능을 극대화한 아키텍처인데요. 이 아키텍처 기반 하에 새로운 중복 제거 기술이 도입되었습니다. 이 중복 제거 기술은 기존의 디스크 그룹 단위에서 동작하던 것들을 클러스터 와이드한 범위에서 중복 제거를 함으로써 스토리지 절감 효과를 기존보다 34%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중복 제거 기술이 플랫폼상에 동작하면서 실시간으로 운영되는 워크로드에는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중복 제거 기술은 스토리지에 저장된 데이터 중에 일정 시간 동안 활용되지 않는 콜드 데이터에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구동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이 스토리지에 쓰기 작업을 할 때는 중복 제거 오퍼레이션이 간섭을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구동 중인 어플리케이션은 어떠한 간섭과 성능 저하 없이 이 중복 제거 기술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 ESA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새로운 스냅샷 기술이 VCF9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 과거의 스냅샷 기술은 리드로그 방식으로 모든 변경사항을 로그 파일화해서 관리를 했습니다. 그 파일을 기준으로 과거의 특정 시점으로 VM을 되돌리고 싶을 때 그 파일을 이용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스토리지 IO가 생기고 또 많은 용량을 가지고 있는 VM의 경우에는 그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VM이 서비스가 일시 정지하는 스턴 타임을 가져갈 수밖에 없는 제약사항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ESA 아키텍처상의 새로운 스냅샷 기술은 기존 스냅샷 작업을 함에 있어서 어떠한 데이터 복사나 로그 파일 저장 같은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메타데이터를 순간적으로 캡처하는 기술을 사용해서 스냅샷을 작업을 할 때 순간적으로 아주 빠른 속도로 작업을 할 수 있고 특히나 대용량 리소스를 가지고 있는 VM에 대한 작업 과정에서도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네트워크 측면에서는 기존보다 3배 빠른 스위칭 성능을 제공합니다. 패킷 처리의 경로를 최적화한 기술을 사용을 했는데요. 기존 같은 경우는 하이퍼바이저 단에서 패킷을 처리할 때 그것이 커널 스택 단에서 처리가 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모든 패킷의 처리를 CPU를 거쳐서 CPU를 활용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VCF9에서의 네트워킹은 EDP 기능을 활용해서, 그러니까 캐싱 개념을 도입을 해서 하이퍼바이저의 V스위치를 거치지 않고 캐싱 기능을 통해서 바로 CPU를 안 거치는 상태에서 NIC로 전달을 해서 처리하게끔 합니다. 그래서 기존보다 3배 빠른 패킷 처리 성능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이 기능이 중요한 것이 최근에 AI나 실시간 데이터 분석 어플리케이션 등 네트워크 집약적이거나 굉장히 고사양의 성능을 필요한 워크로드들을 하나로 통합된 VCF 플랫폼 상에서 구동하는 데에 훨씬 더 여유 있게 운영할 수가 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AI 영역도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앞서 제가 발표 초기에 데이터 센터 내의 사일로를 해결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최근에는 AI를 도입하는 고객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런데 자칫 향후에 AI가 현재 기업이 갖고 있는 IT 환경에 또 다른 새로운 사일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AI 어플리케이션 자체가 가지는 특유의 높은 복잡도 같은 것들을 염두에 두고 그런 도입 정책을 가져가야 됩니다. 따라서 AI를 도입하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러한 전략을 세움에 있어서 이러한 예측되는 문제들을 해소하는 방법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VCF9에서는 통합된 플랫폼을 통해서 AI 어플리케이션을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가상화 기술을 통한 운영 효율성을 보장하는 기반 하에서 GPU의 성능을 감소시키지 않고 VCF 플랫폼 내에서 AI 어플리케이션들을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테스트 결과가 화면에 있는데요. VCF 상에서 GPU의 성능의 측정이 베어메탈에 준하는 정도의 성능을 냈습니다. 이렇게 성능적으로 탄탄한 기반의 플랫폼 위에서 앞서 말씀드린 저희 자체의 프라이빗 AI 서비스를 통해서 다양한 AI 어플리케이션들을 기타 어플리케이션과 통합된 운영 모델 하에서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네,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비용 효과적으로 애플리케이션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장점을 가질 수 있겠네요. 네, 그렇다면 클라우드 서비스 관점에서의 추가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클라우드 서비스 관점에서도 역시 다양한 또 혁신적인 기능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 이후의 내용들은 이후에 보여드리는 데모 세션과 일부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는 간단하게 중요한 부분만 짚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과거의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구성할 때는 굉장히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구조였습니다. 그리고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구축을 하는 과정에서 관여된 전문가의 기술 수준에 따라서 완성된 클라우드의 완성도의 격차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VCF9의 설치 과정은 자동화된 턴키 배포 도구인 VCF 인스톨러를 사용합니다. 과거처럼 수동으로 작업을 하거나 각 개별 기술 스택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간소화된 도구와 자동화된 도구를 통해서 간편하게 빠르게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동화된 설치가 되다 보니까 검증된 아키텍처로 프라이빗 클라우드 플랫폼을 구성할 수가 있고 그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오류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합니다. 신규 구성, VCF9을 통한 신규 구성뿐만 아니라 기업이 기존에 운영하시고 있던 레가시 VM웨어 인프라들, vSphere만 사용하시거나 기타 vSphere와 다른 어떤 스택들을 조합해서 사용하시는 환경들을 VCF 환경으로 통합해서 관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통합된 환경은 오른쪽 하단에 보시는 VCF 오퍼레이션 콘솔을 통해서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VCF 오퍼레이션 콘솔이 앞서 말씀드린 운영자를 위한 단일 통합 콘솔이 되겠고 이 콘솔을 통해서 프라이빗 클라우드의 하드웨어 레이어부터 최상단의 어플리케이션 레이어까지 여러 가지 성능이나 용량, 어떤 문제 이런 것들을 조치하실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프라이빗 클라우드의 전체 영역 혹은 일부 영역에 대한 패치, 업그레이드, 증설 같은 라이프 사이클 관리 역시 이 단일로 통합된 운영 콘솔을 통해서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용자 관점에서는 셀프 서비스, 자동화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VCF9에서는 VCF 오토메이션 콘솔, 자동화 콘솔을 통해서 셀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VCF가 제공하는 굉장히 다양한 인베디드된 프라이빗 클라우드 서비스가 구성이 됨과 동시에 아웃 오브 박스로 셀프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게끔 상품 형태로 등록이 됩니다. 과거에는
이러한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전문가가 많은 시간을 들여서 워크플로우를 개발한다든가 이런 작업이 필요했는데 그러한 과정 없이 쉽게 사용할 수 있게끔 지원합니다. 그리고 퍼블릭 클라우드의 유연성을 가져가는데 가장 큰 핵심적인 개념이 바로 이제 VPC인데요. 이 VPC 개념이 VCF9의 9 플랫폼에 기본적으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개발자와 같은 개발 부서는 프라이빗 클라우드 환경에서 자기만의 독립된 환경을 VPC를 통해서 제공받을 수 있고 그 안에서 자기가 필요한 여러 가지 네트워크 환경이나 서비스 환경을 자유롭게 구성하실 수 있습니다. 비로소 VCF9을 통해서 퍼블릭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사용자 경험을 제공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보안적인 측면 또 안정성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히 많은 기능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 어플리케이션을 모니터링하고 트러블 슈팅하는 기능입니다. 제가 알기로 이 데모 세션에서 이 내용은 좀 더 구체적으로 다루어지기 때문에 저는 설명드리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마지막 장표입니다. 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VCF9은 기존의 VM웨어가 제공하는 플랫폼과 차원이 다른 형태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신규로 구성하는 것도 굉장히 용이성이 있고 편하고 빠르게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신규로 구성하시거나 아니면 기존의 VM웨어 환경을 VM웨어 플랫폼 환경을 VCF 환경으로 임포트해서 하거나 전환해서 사용하시면 VCF9에서 제공하는 새로운 여러 가지 혜택과 기능들을 경험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VCF9을 인지하시고 그런 경험을 하시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임관수 전문의 발표 잘 들어봤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는 VCF9 데모 세션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임원석 상무님 발표 부탁드립니다. 네. VMware 클라우드 파운데이션 9.0은 기존 버전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설계되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통합된 단일 인터페이스의 도입입니다. 과거에는 SDDC 매니저, vCenter라든지 이런 다양한 콘솔을 오가면서 운영을 했어야 합니다. 근데 이제는 VCF 9.0에서는 VCF 오퍼레이션이라고 하는 통합되어 있는 단일 운영 도구를 통해서 한눈에 한 곳에서 관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클라우드 서비스 소비 측면에서도 큰 변화가 있습니다. 자동화된 프레임워크 안에서 서비스 카탈로그 기반으로 인프라 소비자들이 스스로 클라우드 리소스를 선택하고 손쉽게 요청해서 관리하고 배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기업들의 클라우드 서비스 운영은 더 빠르고 더 효율적으로 확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VCF 9.0은 기존 어플리케이션뿐만 아니라 현대화된 워크로드들, 즉 AI, GPU, VM이랄까 또 컨테이너 기반의 워크로드까지 모두 네이티브로 지원하고 있고 보안성과 주권성을 갖춘 그런 인프라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데이터와 인프라를 보호하고 규제 요건도 충족하면서 안정적인 확장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운영에 있어 비용 투명성까지 확보했습니다. 시스템을 구축하고 확장하고 워크로드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비용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기업이 프라이빗 클라우드 플랫폼을 구축하고자 할 경우 이 VCF를 꼭 고려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실제 프라이빗 클라우드 플랫폼을 구축하고 운영하고자 할 경우 VCF가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VCF를 이용해서 실제로 기업이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구축하고 운영하는 관점에서 이 세 가지 스텝으로 구분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이제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빌드, 즉 구축한다라고 봤을 경우 저희 VCF 9.0에서는 좀 전 세션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마법사 기능이라는 VCF 인스톨러라는 새로운 설치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손쉽고 빠르게 프라이빗 클라우드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인스톨러 프로그램은 단순히 설치만 쉽고 빠르게 용이하게 도와드리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 베스트 프랙티스 기반하에 표준 레퍼런스 아키텍처 중심으로 검증된 아키텍처를 바로 오류 없이 착오 없이 신속하게 프라이빗 클라우드 환경을 구축할 수 있게끔 도와드린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VCF 9.0에서는 이 VCF 인스톨러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손쉽고 빠르게 프라이빗 클라우드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인스톨러 프로그램은 단순히 설치만 쉽고 빠르게 용이하게 도와드리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 베스트 프랙티스 기반하에 표준 레퍼런스 아키텍처 중심으로 검증된 아키텍처를 바로 오류 없이 착오 없이 신속하게 프라이빗 클라우드 환경을 구축할 수 있게끔 도와드린다는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설치 관리자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이제 위자드 형태로 준비가 되어 있어서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어떤 형태로 프로그램을 설치할 것인지를 지정할 수 있고, 여기에는 익숙한 다양한 정보들을 입력하는, 즉 vCenter라든지 또는 NSX라든지, 즉 SDC 영역 또 SDN 영역과 관련된 정보들을 입력해서 설치를 용이하게 설치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고 있고요. 프리체크 과정을 통해서 이 플랫폼 위에 이 솔루션들이 정상적으로 설치될 수 있는지를 미리 확인을 해보고, 거기에는 프라이빗 클라우드 플랫폼의 주요 컴포넌트인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컴퓨팅이라고 할 수 있는 서버 가상화 영역, 또 SDN과 같은 서버 네트워크 가상화 영역, 또 SDS와 같은 스토리지 가상화 영역뿐만 아니라 오퍼레이션 모니터링 영역을 담당하는 VCF 오퍼레이션, 그리고 이제 자동화 영역을 담당하고 있는 VCF 오토메이션 영역 등 다양한 스택들을 싱글 스텝으로 설치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보시는 화면과 같이 이제 위자드 기능을 통해서 프라이빗 클라우드 플랫폼을 손쉽게 구축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고 있죠. 이제 빌드라는 영역, 즉 이제 프라이빗 클라우드 플랫폼을 구축하는 영역을 보셨다고 한다면, 이제 구축된 인프라 위에 워크로드를 배포하는 과정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VCF 9.0에서는 이제 VCF 오토메이션이라는 툴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셀프 서비스 카탈로그화해서 CMP라고 하는 클라우드 매니지먼트 포털과 같은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그런 툴을 제공하고 있는데, 기존의 레가시 가상머신뿐만 아니라 신규 현대화된 워크로드들, 컨테이너라든지 AI 워크로드와 같은 것들을 셀프 서비스 카탈로그화 형태로 해서 배포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새롭게 추가된 이제 네이티브 VPC 기능을 기본적으로 탑재하고 있고, 소위 네트워크 애저 서비스, 로드 밸런스, 또 여러 가지 네트워크와 관련한 상품들을 셀프 서비스 카탈로그화해서 제공을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VCF 오토메이션을 활용하시게 되면 이제 Everything as a Service 형태처럼 인프라스트럭처, 자동화를 통해서 손쉽게 배포하고 구현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이 이제 VCF 오토메이션 콘솔이라는 화면이고요. 여기에는 준비되어 있는 서비스 카탈로그를 엔드 유저에게 상품처럼 제시할 수 있고, 고객은 다양한 서비스 카탈로그들을 선택해서 배포할 수 있게끔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이제 화면은 하나의 예시로서 준비되어 있는 서비스 카탈로그에서 자신의 입맛에 맞는 워크로드를 선택해서 배포하고 상품을 사용할 수 있게끔 활용할 수도 있는 하나의 예시 화면입니다. 지금 이 예시 화면에서는 이제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배포하는데, 이제 마스터 노드 3개와 워커 노드를 6개를 배포하는데, 거기에는 이제 엔비디아 GPU까지 어태치해서 한 번에 프로비저닝 할 수 있게끔 구성하는 하나의 예시 화면입니다. 그래서 리퀘스트를 해서 상품을 배포하고 어플리케이션의 URL에 접속해서 배포되어 있는 상품을 활용할 수 있게끔도 할 수 있고요. 또한 이제 VCF 9.0에는 VPC와 같은 기능이 기본적으로 탑재돼서 제공됩니다. 과거에는 이런 VPC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서 복잡한 네트워크 서비스들을 워크플로우로 제작하고 구현했어야 합니다만, 이제 VCF 9.0에는 이런 것들을 수동으로 개발할 필요 없이 네이티브 환경에서 제공하고 있다, 이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실제 보여드렸던 이제 VCF 오토메이션 화면을 중심으로 어떻게 작동하고 셀프 서비스 형태로 카탈로그를 배포하는 것인지 화면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이제 최종 사용자가 셀프 서비스 포털 화면에 접속해서 다양한 서비스 메뉴를 살펴보면서 프로비저닝하는 단계입니다. 여기 버추얼 머신이라는 상품을 선택해서 화면을 보시게 되면 예를 들어서 우분투라는 OS를 선택하고, 그 하단에는 이제 티셔츠 사이즈라고 하죠. 몇 개의 CPU, 어느 정도의 메모리, 어느 정도의 디스크 사이즈가 정해져 있는 것을 선택해서, 여기 예시에서는 이제 베스트 에포트 라지라고 하는 사이즈를 선택하고 이 서비스를 신청하겠다라고 요청을 보내게 되면 가상머신이 컨테이너 기반의 네임스페이스 위에서 같이 구성돼서 배포될 수 있게끔도 할 수 있습니다. 좌측의 카탈로그라는 메뉴를 잠깐 살펴보게 되면 이제 다양한 프로바이더, 즉 기업 내에서 준비해 놓은 다양한 셀프 서비스 카탈로그를 최종 사용자가 입맛에 맞는 것을 선택해서 배포할 수 있게끔도 할 수 있죠. 예를 들면 좀 전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나는 지금 이 워크로드를 배포하는데 엔비디아 GPU를 어태치해서 배포하겠어 라는 메뉴를 선택해서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배포되어 있는 워크로드를 중심으로 자신만의 이제 상품을
배포해서 사용할 수도 있게끔 이렇게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구축되어 있는 인프라 위에 워크로드를 배포하는 디플로이 과정을 보셨다고 한다면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오퍼레이션 측면에서 배포되어 있는 워크로드와 인프라를 모니터링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두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제 VCF 9.0에서 획기적으로 변화된 기능 중에 하나가 이제 모든 운영 기능이 통합된 단일 인터페이스 제공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이제 통합되어 있는 단일 인터페이스보다도 좀 더 개인적으로 저는 실제 프라이빗 클라우드 플랫폼을 운영하시는 운영자분들께 더욱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역이 바로 두 번째, 지능적인 장애 예측과 지능화된 복구 기능을 통해서 운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있다는 그런 특징을 좀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기본 제공되는 멀티텐시 환경으로 보안 강화도 할 수 있고 관리도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만은 최근에 이제 AI 기반의 이제 오퍼레이션과 관련한 여러 가지 기능 요건들이 좀 부각되고 있고 VCF 9.0에서는 조금 더 운영하시는 분들의 편의와 효과적인 운영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지능적인 장애 예측과 관련한 기능들을 좀 탑재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이제 VCF 오퍼레이션 콘솔 안에는 이제 단일 통합되어 있는 UI 기능을 통해서 여러 인프라들을 통합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고 있고요. 여기에 기본 내장된 멀티 테넌시 기능을 통해서 다양한 조직, 다양한 부서, 다양한 테넌트들이 갖고 있는 어플리케이션들 통합적인 뷰로 모니터링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여러 가지 보안 이슈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VCF 9.0에서는 지금 구축되고 운영되고 있는 프라이빗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글로벌하게 이슈가 되고 있는 보안 이슈들이 지금 운영되고 있는 플랫폼 환경과 어떤 환경에서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를 스스로 진단하고 그것이 어떤 영역에서 보안에 이슈가 있는지를 미리 진단해드리고 그것을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는 그런 보안 운영 대시보드 기능도 탑재하고 있고요. 또 지능적으로 단순히 인프라뿐만 아니라 그 위에서 작동되고 있는 워크로드들이 어떠한 이슈가 있고 어떤 성능 문제가 있는지를 사전적으로 찾아내고 그것을 선제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끔 도움드릴 수 있는 그런 기능들까지도 탑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말씀드렸던 형태의 워크로드를 어떻게 모니터링하고 또 비용 측면에서 어떤 효과를 드릴 수 있는지도 한번 강조해서 설명드리고자 데모를 준비했습니다. 데모를 한번 보시면서 설명을 좀 계속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VCF 오퍼레이션 툴 안에서 여러 다양한 조직들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마케팅이라는 부서가 있는데요. 여기 인사이트라는 것을 두 개를 제시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인사이트를 운영자한테 제시하고 있는 것인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마케팅이라는 부서에는 다양한 어플리케이션들이 실행 중인데 예를 들어서 여기 라이프스타일이라는 것과 웰리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어플리케이션에 어떤 인사이트가 있다고 제시하고 있죠. 첫 번째 라이프스타일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라이프스타일이라는 어플리케이션 안에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기회를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떤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고자 클릭을 해 본다고 한다면은 이 어플리케이션을 구성하고 있는 여러 워크로드들의 누적된 데이터를 분석해 봤을 경우 가상 머신이 파워오프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쓸데없이 용량을 차지하고 있는 것들이 이렇게 된다는 거고 또 스냅샷을 실행한 다음에 용량을 커밋하지 않은 채 디스크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것도 이렇게 범위가 크다라는 거고요. 또 누적되어 있는 성능 데이터를 분석해 봤을 경우 오버사이즈, 즉 과도한 리소스가 할당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면 하나의 가상머신에는 8개의 VCPU 정도면 충분할 것을 16개나 되는 것을 할당을 해놨다. 이런 것들을 이제 미리 누적되어 있는 데이터와 성능 데이터를 분석해서 이렇게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을 예시로 보여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로 여기 웰리스 프로그램을 자세히 보게 되면 이제 또 다른 인사이트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CPU나 메모리, 스토리 용량에서는 이슈가 없는데 어떤 인사이트가 있다라고 보여드리는 걸까요? 예를 들면 눌러보면은 이 어플리케이션 퍼포먼스 SLO, 그러니까 서비스 레벨 오브젝티브가 이제 브리치됐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드리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트러블슈트 메뉴를 눌러보게 되면 여기 Show Network Topology까지 선택해서 볼 경우 로드 밸런서, 웹 서버,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서버, DB 서버, 즉 워크로드를 구성하고 있는 여기 인프라 토폴로지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끔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즉 이런 워크로드 중심의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고 있는 과정에 API 리퀘스트 값이 심하게 변동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하나 더 중점적으로 보여드리고 싶은 내용은 그 위에 있는 타임 레인지입니다. 즉 누적되어 있는 데이터를 분석해서 어느 시간에 어느 구간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이 툴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죠. 즉 범위를 좁혀서 레드 영역으로 표시된 것을 확인해 봤을 경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로드 밸런스 역할을 하고 있는 상단에서 CPU가 94%나 치고 있고 패킷 드롭이 이렇게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드린 겁니다. 즉 이 도구가 갖고 있는 것은 누적되어 있는 성능 데이터 또 용량 데이터 등 다양한 매트릭 값을 활용해서 어떤 것에 루트 코즈가 있는 것을 파악해서 바로 운영자분들에게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이 AI 옵스 형태로 진화하고 있는 저희 VCF 기능의 또 주요 기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프라이빗 클라우드 플랫폼을 구축하고 또 구축된 플랫폼 위에 워크로드를 배포하고 또 배포된 워크로드와 그 핵심 인프라들을 어떻게 운영 모니터링 하는지를 살펴보셨습니다. 그래서 VCF9에는 기업에서 프라이빗 클라우드 플랫폼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기술과 솔루션이 담겨져 있는 제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현대화된 프라이빗 클라우드 플랫폼을 계획하고 계신다고 한다면 VCF9과 함께 해주십시오. VCF9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기능과 솔루션들을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고 함께 하신다면 성공적인 프라이빗 클라우드 플랫폼을 구축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임원석 상무님 데모까지 잘 봤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방송 후에는 설문에 참여해주신 분을 대상으로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경품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무님, 상무님 끝으로 오늘 웨비나를 진행해주신 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새로워진 VCF9을 소개해 드릴 수 있어서 굉장히 기뻤습니다. 예. VCF9의 새롭게 바뀐 기능들을 데모 중심으로 좀 보여드렸습니다. 바뀐 기능들과 관련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저희 영업대표 통해서 연락 주신다면 찾아뵙고 자세하게 한번 더 설명드릴 수 있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전자신문 올쇼TV가 마련한 VCF9으로 진화하는 클라우드 인프라, 새로운 아키텍처의 모든 것 웨비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쇼TV는 또 다른 웨비나 방송으로 시청자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